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육아멘토 닥터 달입니다. 오늘은 분노 발작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동영상에서는 아이가 분노 발작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분노 발작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분노 발작을 보일 경우는 부모님들이 대개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이 상황에서 냉정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에 대한 분노와 어쩔 줄 모르는 좌절감으로 아이를 대하다 보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와 부모님 모두가 진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먼저 냉정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진정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냉정을 유지하고 난 다음에는 아이가 도대체 왜 저렇게 화가 났을까 하는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아이가 피곤해서 그렇다면 잠을 재우고 배가 고프다고 하면 간식을 줘야 됩니다. 아이가 배가 고프지도 않고 졸리지도 않고 부모님과 함께 있음으로 해서 외롭지도 않을 경우에 분노 발작을 보인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무시전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아이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입니다. 특히나 아이가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단순히 분노 발작을 보인다면 부모님이 무시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첫 번째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아이가 분노 발작을 일으켰다면 부모님께서 냉정을 유지하고 아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한 다음에 다른 활동을 하거나 장소를 옮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이런 상황을 자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이를 설득하기 위해서 아이가 왜 그러한 것을 하지 못하는지 이러한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려고 합니다. 사실 아이에게 너 이것을 하면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아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아이가 지금 분노 발작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아이에게 아무리 이유를 설명해 줘봤자 아이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고 납득을 시키는 것은 아이가 진정되고 난 다음입니다. 아이가 흥분해 있고 화가 난 상태에서는 간단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아이가 어떤 것을 해야 된다고 부모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가 그것을 하기 싫어서 하지 않으려고 분노 발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무시전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특히나 아이가 감정이 북받쳐 올려서 분노 발작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은 무시를 해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는 이야기를 했자 통하지가 않으니까요. 그리고 아이가 진정이 된다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끝까지 해야 된다고 시켜야 합니다. 만약에 아이가 진정이 된 것으로만 만족을 하시고 그 아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아이는 이제 새로운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 엄마나 아빠가 나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시켰지만은 내가 그것을 하고 싶지 않으면 분노 발작을 보이면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진정이 되면 안 해도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분노 상황일 때는 간단하게 말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진정이 된 다음에는 그 아이가 해야 될 일들을 반드시 하라고 시켜야 됩니다. 아이가 분노 발작을 일으켜서 주위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거나 자기 자신을 다칠 위험이 있다 그러면 아이를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아이에게 타임아웃을 시행한다든지 아이를 꼭 붙잡고 있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타임아웃을 하거나 아이를 꼭 붙잡고 있을 때 구구절절히 많은 이유를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너 왜 그랬니?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을 계속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단호하게 지금 여기서 움직이지 마! 이런 식으로 단호하고 짧게 말을 해야만 그 아이가 진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안 됩니다. 아, 내가 조용히 하라 그랬잖아. 이제 그만해. 이런 식으로 애원하면 안 됩니다. 아이에게는 지시적으로 단호하게 하지 마. 움직이지 마. 딱 잡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타임아웃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타임아웃을 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겁니다. 보통 2세에서 3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시간관념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타임아웃을 시행할 때는 1분 내지 2분 정도를 시행하면 됩니다. 4세에서 5세 정도 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나이 곱하기 1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 4세라면 4분 정도 시행을 하면 되고 5세라면 5분 정도를 시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가 분노를 표출하고 진정이 되고 2, 3분이면 충분하다면 그 아이를 타임아웃에서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질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타임아웃을 하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줘야 됩니다. 5분, 너 저기서 저기까지 시간이 갈 때까지는 절대 여기서 나올 수 없어.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분노 발작을 멈춘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가 자기 자신을 통제를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해 줘야 됩니다. 너가 지금 진정이 되었구나, 너 스스로 그런 것을 했구나 라는 것을 해줘야 되고, 또는 포옹을 하거나 아이에게 아무리 너가 지금 나쁜 행동을, 안 좋은 행동을 했더라도 부모로서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라는 것을 확신시켜 줘야 됩니다. 다른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은 부모님의 관심과 칭찬을 먹고 자랍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분노 발작에 대한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분노 발작을 일으킬 때 부모님이 화가 나고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가 분노 발작을 보일 때 어머니가 항상 아이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항복하는 경우입니다. 아이와 부모님 사이에 나쁜 감정이 생길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분노 발작이 4세 이후에는 좋아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갈수록 강도가 세지고 빈도가 늘어날 경우에, 다섯 번째는 아이의 분노 발작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다치게 하거나 주위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마지막으로는 아이가 부모님에게 굉장히 무례하고 항상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부모님과 싸우고 도저히 부모님에게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분노 발작을 일으킬 경우에 부모님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시청하신 동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